안녕하십니까. 막현부객의 박우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약속드린 대로 가공 경로를 생성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도면은 앞전 시간에 그렸던 객체를 가지고 음,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공을 하기 위해선 객체를 객체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공이 될 건지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나씩 어, 작업자가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외곽에 있는 이런 큰 오브라운드로 그랬죠 저희가 큰 형상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장공 형상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 볼들 4파이 관통에 8파이 카운터부와 그리고 28파인가요? 이 부분 홀 가공 이렇게 가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부터 음, 계속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차후에 계속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모든 것이 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큰 외곽을 먼저 한번 가공을 해볼 텐데요. 이 가공은 이제 크게 윤곽 가공을 이용해 가지고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가공 경로 하시고 그다음에 윤곽 가공을 하시고 가공 대상 도형을 선택하시오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 뭐 체인 윈도우 영역 한 요소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쓰니까 별 상관이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찍어 주시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생성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무엇이냐면은 공구가 이동할 방향입니다. 공구가 이 라인을 따라서 좌측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화면을 보실 때 좌측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예, 이미 가상 화살표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 화살표가 있으면은 다시 가공 경로, 윤곽 가공 나오잖아요. 그럼 좌측에서 하면은 좌측에 선택하시면 보시다시피 화살표가 좌에서 우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한 도형을 선택하실 때 만약에 선이 있다면은 선이나 뭐 원이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어,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그러니까 어떤 선을 만약에 지금 이 단순하게 이 직선을 놓고 비교를 해볼 때 여기서 여기가 끝이라 그러면은 그 정중앙을 보시면 좌측 부분을 선택하시면 좌에서 우로 가는 방향이 되겠고 우측 방향을 선택하시면 우측에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작업자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으시냐면 음, 가령 외곽에서 이렇게 돌 거잖아요. 외곽에서 엔드밀이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신다면 좌보정과 우보정을 어, 지정할 수 있겠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측을 선택하면 외곽일 때는 좌보정, 만약에 우측을 선택하면은 좌측을 선택하면 그러니까 내경 쪽으로 봤을 때는 좌보정. 근데 외곽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서 하면은 우보정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쪽도. 이쪽에서 외곽으로 보시면은 좌보정이고 내경으로 보시면은 우보정이 되겠죠? 예.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작업자가 보통 많이 쓰이는 게 하향 절삭, 즉 좌보정이 되겠죠? 좌보정을 쓰게 되니까 다시 윤곽 가공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더 선택할 게 있으면, 그러니까 동일 평면에 다른 작업이 있는데 이 홀 같은 경우나 이 홀 같은 경우나 이 장공 같은 경우는 동일 현상입니다. 근데 가령 공구가 틀리죠? 이쪽 공구하고 이쪽 공구가 들어갔었겠죠. 지금 이 외곽에는 물론 2파이로 돌아갔었지만 제가 지금 생각한 건 10파이 엔드밀로 가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더 가공할 만한 형상이 없기 때문에 완료. 그때 가시면 지금 이게 만들어졌는데요. 이미 지우고요. 지워보고요. 원래대로라면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곽 가공하시고 선택하시고 완료하시면 마우스 오른쪽을 선택하시면은 공구 목록에서 불러오기 새 공구 뭐 가공정의 이런 거 나오는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새 공구 생성을 먼저 합니다. 항상 작업할 때 어떤 공구를 쓰는 게 안정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만드는 법으로 가게 되어 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시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공구 선택은 마우스 왼쪽 버튼이고 여기
여러 가지 공구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선택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새 공구 생성이나 공구 수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서 흰 창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을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이제 공구 종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작업자가 필요한 공구 형태를 보시고 뭐 평행대밀, 보랜대밀, 블루즈, 플레인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적합한 공구를 형태를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는 10파이 평행대밀이기 때문에 이제 공구 정의가 나옵니다. 그 10파이 그러니까 무슨 몇 파일을 쓸지 모르겠지만 평엔드밀을 쓰는데 이제 그 평엔드밀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는 창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기입해야 될 게. 근데 이 중에서 딱 쉽게 얘기하자면 딱 두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지름 크기하고 공구를 어떤 걸 쓰는데 몇 파일을 쓸 거다. 크기하고 공구 번호, 헤드 번호가 되겠죠. G코드 생성했을 때는 T가 되겠죠. T 0 뭐나 아니면 T 뭐 10 몇 번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1번 생략 1번이라 하고 이 두 가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떤 부분이냐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가령 이렇게 엔드밀이 있고 홀더가 있고 날장이 있고 샹크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다 지정을 해주면은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지금 저희가 여기 공구 정의에 입력한 수치 그대로 어, 나중에 가공 경로 확인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공구 형태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한 수치대로 공구 형태가 나옵니다. 만약에 뭐 이게 지금 뭐 가령 30mm고 40mm짜리인데 이 수치상으로는 10mm, 12mm, 20mm로 되어 있으면은 딱 이대로 형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할 때 조금 안 좋냐 그러냐면 가공 형상이 만약에 단차가 여러 개지고 뭐 안쪽에 이렇게 홈이 파지고 뭐 깊은 게 있다 그럴 때는 이 샹크하고 뭐 공구 엔드밀하고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눈으로 볼 때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게 그걸 가상으로 가공을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 공구 정의에다가 저희가 실제로 쓰는 공구의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마켓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굳이 이 나머지는 입력은 안 하셔도 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10파이 그러니까 지름 크기하고 몇 파이 공구를 쓰고 헤드 번호 이것만 하시고 OK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밑에가 이렇게 변했는데요. 처음하고 여기서 필요한 것도 실질적으로 경보정이나 장보정 쓰는 경우가 뭐 같은 공구인데 좀 부위마다 치수를 조금 다르게 줘야겠다고 하면은 뭐 컨트롤러 보조 쓰셔가지고 경보정 D 값을 쓰실 때 뭐 1번인데 가령 다른 데는 수치를 좀 변환하게 했다 해서 D 값을 다른 경우를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거 빼고는 뭐 그다지 크게 경보정을 바꾸거나 그래야 되는 건 못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쭉 놔두고 이송 속도, Z축 이송 속도, 복귀 속도, 그 다음에 주축 회전수, 잘상유 유무 뭐 여기서 딱 필요한 건 딱 세 가지만 손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죠. 네 가지. 이송 속도, Z축 이송 속도, 주축 회전수, 절상유. 나머지는 뭐 부수적인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 밑에 것도 나중에 다른 작업을 할 때 설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가령 10파이다 그러면 1000 넣고 뭐 4000 넣고 절상 주고 온갖 가공 조건 설정 이제 그 조건 설정으로 넘어왔습니다. 보시기 이 그림상으로 보실 때 이 높이가 이 높이하고 이 높이하고 이 높이 그리고 여기 높이 재료 상단의 높이 그리고 그걸 저희가 가공할 가공 깊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이게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이나 하고 대충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이 제일 윗 상단을 보시면 쭉 따라가면 안전 높이라고 되어 있죠. 안전 높이 체크박스를 해주시고 안전 높이 예, 죄송합니다. 안전 높이를 보시면 저 같은 경우 50mm 어때라고 이송 높이는 안 씁니다. 그리고 진입 높이는 보통 3mm. 이 재료 상단은 제로. 가공 깊이는 지금 저희가 저 외곽을
10mm 정도로 가공할 겁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안전 높이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G코드를 생성했을 때 어떤 부분에 해당이 하냐면은 G43, Z 얼마, H 뭐 가령 지금 1번이니까 H01 그리고 M8 뭐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구 길이 보정이 지령이 되면서 안전한 도피 홀, 그러니까 안전한 도피 홀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안전 높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안전한 높이까지 오는 위치죠. 그리고 이속 높이는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근데 굳이 안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작업이 끝나고 이동을 할 때 안전 높이까지 올라오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좀 너무 많이 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속 높이를 또 지령을 해주시면은 작업이 끝나서 다음으로 이동할 때 이속 높이까지만 일단 올라와서 이동을 하거나 뭐 아니면 다시 안전 높이까지 올라가거나 그런 부분인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별 쓸모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네, 넘어가겠습니다. 진입 높이를 보시면은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은 드릴링 사이클을 쓰실 때 매뉴얼만 좀 하실 줄 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드릴링 사이클 쓰실 때뭐 가령 G81을 쓰셨을 때 이것이 바로 R 값이 되겠습니다. R 값. 이 부분이 진입 높이 부분이 그러니까 Z축 재료 상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Z축 가공이 시작 전 바로 진입되는 높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릴링 사이클로 봤을 때는 R값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뭐 재료 상단은 말 그대로 재료고 가공 깊이는 그대로 가공 깊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지정해줘야 될 게 뭐 가공 형태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여긴 넘어가고요. 공구경 보정 형태가 있습니다. 공구경 보정, 경보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좌보정이냐 우보정이냐 G41이냐 G42냐 그것을 결정짓는 분이 이 공구경 보정 형태 이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컴퓨터, 컨트롤러, 중복 보정, 역중복 보정, 안함이 있는데 보통 제가 봤을 때는 뭐 컴퓨터, 컨트롤러, 중복 보정, 안함, 중복 보정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중복 보정도 저는 안 쓰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기계 가공할 때는 컨트롤러를 많이 썼거든요. 컨트롤러로 D값으로 이렇게 변환을 줘가지고 공구 마모가 되면은 그때마다 프로그램을 수정하기가 좀 그래서 컨트롤러를 써가지고 어, G41 D 얼마를 썼는데 요즘은 컴퓨터를 많이 씁니다. 보편적으로 컴퓨터를 많이 써서 어차피 손대는 거 그냥 바로 컴퓨터가 붙어있기 때문에 마캠에서 수정을 하면은 시뮬레이션도 돌려볼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공구경 보정 형태를 컴퓨터로 많이 씁니다. 근데 컨트롤러를 하시면은 어, 말 그대로 그 G 코드가 G41 그러니까 뭐 X 뭐 얼마 Y 얼마 D 값이 생성됩니다. 나중에 G 코드로 생성을 시키면은 근데 중복 보정은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 그 컨트롤러로 하시면은 그 공구 경 보정만큼 이게 만약에 제로로 해놓으면 이 선만 따라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컨트롤러를 해놓으면 공구 경 보정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D값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만큼만 이렇게 공구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가겠죠. 만약에 10mm가 떨어져야 되는데 9mm를 했다고 하면 9mm만 떨어져서 가고 제로도 해놓으면 공구경 중심이 이렇게 선을 따라서 그대로 쭉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컨트롤러는 그런 식으로 쓰는 거고 중복 보정을 보시면은 중복 보정은 일단 이렇게 파이수를 정해놓은 아까 저희가 이 공구 정의에서 18을 정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중복 보정을 하시면은 D값이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정치수로 이렇게 만약에 18가 공구가 돈다고 하면 5mm만 띄워져서 나오고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할 때 동일하게 어, G42 보정도 됐다가 G42 보정도 됐다가 하는 부분이 되겠죠. 중복 보정을 그러면은 여기서는 D값이 어떤 거를 하냐 경보정을 쓰는 게 아니고 경보정이 아니고 그 편차값 있죠. 편차값 만약에 100분의 1을 더 먹여야겠다 그러면 100분의 1만 D값에 지정해주면은 이게 G가 계산을 해서 100분의 1만큼만 더 들어갑니다. 설명이 잘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쓰는데 한 군데인가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가 편한 대로 네, 그냥